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몇 친구들이 질문을 줘서 5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그 중복보험의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을 계산을 했었는데, 그 32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 환불보험금이 100 되어 있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 취지가 뭐냐면, 실제로 개별적인 보험 계약은 개별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것이 유효한 보험 계약이었고, 하지만 하나의 어떤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여러 어떤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중복보험 이슈가 발생을 한 건이기 때문에, 뭐 이 어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례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그 보험 계약과 관련된 금액 비율로 나눠서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실제 보험 계약과 다르게 전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어, 그, 그 개별 계약에 따라서 보험료 환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비례액에 따라서, 혹은 그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긴 했는데, 그게 환불 보험료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보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실무랑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체 보험료, 그 납부한 보험 실제 전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절반 정도만 이루어지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 정도, 각각 100이 아니라 그 보험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 문제고, 뭐 중간고사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그런 중복보험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럴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보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나갈 내용은 뭐냐?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뭐 앞서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다시피, 핵심은 피보험자가 그 보험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어떤 금전이 보험료입니다. 음, 어, 뭐 어떤 질문한 친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보험이 초과 보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약정을 했었던 내용보다 그 피보험 이익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의도치 않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초과 보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 환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를 환급하고 뭐 딱 그거는 딱 규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초과 보험의 발생 이슈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도 좀, 사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 계약의 어떤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보험금과 헷갈리지 않도록 요금이다, 보험에 대한 요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돼야 돼요. 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데 뭐 중간에 항해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보험료보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적용하거나 혹은 환급이든 아니면 추가 보험료 납부든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피보험자하고 보험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뭐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회사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사례마다 다르고 뭐 그래요. 이거를 뭐 이런 증액이나 뭐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기로 미리 다 약정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의도치 않아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논의해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어찌됐든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서에 보험료 얼마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자, 그리고 이 보험료의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예를 보면 보험 금액이 US 달러로 5,000불이에요. 그리고 그 5,000불에 이제 보험료율이 0.64%예요. 0.64%. 그 사실 이게 그러면 사실은 0.0064죠. 0.64%가. 그래서 요거를 5,000불에 곱하면 US 달러로 32불이 되는데 보험료가 32불이 되는 겁니다. 보험료가. 뭐 이게 사실은 여기 요런 정보로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한 항해에 대한 보험 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에 대한 보험 계약인지 그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례에서는 뭐 어찌됐든 보험 계약 체결할 때 US 달러로 32불이다. 이 32불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MI나 이런 데서. 근데 피보험자가 보험료가 지급될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안 냈으면 뭐 여기 의무 이행을 안 했다라고 봐서 보험자도 거기에 따라서 뭐 보험 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원칙적이에요. 실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보험료 받기 이전에도 증권을 나갈 수도 있고, 뭐 소급 보험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포괄 예정보험의 경우가 발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순보험료가 있고요, 부가보험료, 추가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순보험료, 넷 프리미엄이죠. 넷 프리미엄.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각출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수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보험회사가 뭐 복지를 위한 회사가 아니죠. 이게 뭐 일종의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순보험료는 나중에 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서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정도를 각출하는, 말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조업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면 마진이에요, 마진. 그게 이제 추가 보험료입니다. 요거를 더해서 일종의 소위 말하는 피보험자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영업보험료, 총보험료가 된다. 요걸 합쳐서. 자, 그러면 보험료의 종류, 뭐
종류, 예, 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과 보험료가 있고 미경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예, 경과 보험료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수령한 보험료 총액 중에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이건 이제 경과했다, 미경과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거는 기간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1년을 기간을 보험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달이다. 그러면 9달이 지나갔죠. 9달에 대한 부분은 경과 보험료고, 안 지나간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미경과 보험료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보험료. 이게 추가 보험료가 실제 실무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홈쇼핑 채널이나 뭐 이런 케이블 채널에 보면 그 보험 광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요새는 드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런가? 뭐 어찌됐든, 예, 그러면 이제 보험 광고를 하면서 꼭 그런 말이 있어요. 뭐는 뭐 특약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그거를 광고하는 광고 모델이 얘기하진 않지. 뭐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암보험인데 뭐 기본적인 뭐 위암이나 뭐 폐암이나 뭐 간암이나 이런 건 해주는데, 뭐 약간 특이한 암 있잖아. 잘 안 걸리는, 잘 듣도 보도 못한 뭐 암들, 그런 것들까지도 보호를 받으려면 뭐 특약을 들어야 된다. 그럼 그 특약을 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보장 범위를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범위를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범위를 넓힌다는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을 늘린다는 것이고, 그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약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 기본 보험료에 더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거를 뭐 추가 보험료, 할증 보험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은 또 아마 다루게 될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물보험, 적하보험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 앞서 보험 조건과 관련해서 뭐 ICC 협회 적하 약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기본 약관인 거고, 소위 말해서 이 기본 약관에 이제 특약을 넣는 거죠. 뭐 전쟁 위험 특약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위험 보험료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넷 프리미엄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수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런 그 위험을 떠안기 위한,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을 떠안기 위한 어떤 수준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부가보험료 요런 부분은 이제 수입보험료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해져서 총 인컴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는 그런 것들, 수입보험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글쎄요, 이거를 뭐 굳이 깊게 들어가서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보험회사를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추가보험료. 자, 그러면 이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보험 금액에 곱해지는 이 율, 퍼센트, 이거를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험료 산출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요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측정하느냐가 보험회사의 사실은 노하우예요.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이게 잘 설계하느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험 기업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라든지 과거의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어떤 보험 부보가 가능한 피보험 목적물,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어떤 위험의 정도,
사고 발생의 확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요율을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험 요율은 대충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상품이냐, 쉽게 말해서 보험도 어떤 상품이냐, 그리고 그 보험에 드는 피보험 이익이 뭐냐, 그리고 뭐 피보험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 중에서 해상보험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와닿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생명보험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20대 젊은이가 생명보험을 드는 거랑 뭐 40대가 생명보험을 드는 거랑 보험회사에서 내야 되는 돈이 다릅니다. 왜 보험회사 내야 되는 돈이 다릅니까? 뭐 사람 차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참 보험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20대가 죽을 확률이 높겠어요? 40대가 죽을 확률이 높겠어요? 병으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40대가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또 그렇지도 않나? 뭐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나요? 아니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아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질병 방생의 어떤 확률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20대 초반이 자동차 보험 들려고 그러면 돈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20대 때 차를 그 초반에 이렇게 차를 몰려고 내가 부모님 차를 어떻게 뭐 가입을 한다든지 이랬던 어떤 경우에 그게 저도 좀 지난지 좀 돼가지고 만 26세인가 뭐 그게 있을 거예요. 할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 사람이 운전을 하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받겠다. 뭐 그런 메커니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험 요율은 피보험자가 누구냐, 뭐 피보험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고 기업마다 다릅니다. 뭐 메리츠나 뭐 동부나 삼성이나 보험료율이 똑같냐? 안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를 거고 계산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보험요율의 종류에는 자유요율과 협정요율이 있습니다. 그 자유요율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뭐 자유경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뭐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선박보험은 96년에,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97년부터 자유요율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을 드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협정요율은 이거는 어떤 뭐 법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정해진 그런 효율을 협정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 및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한 보험료율인데 전쟁 위험이라든지 동맹 파업 위험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특약, 보험의 추가 위험 담보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추가적인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발생을 했을 때의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에서 적용하는 그런 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체계를 운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선박보험의 보험 요율을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에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단순한 돛담배 같은 거 말고 우리가 부산항이나 부산 신항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뭐 이런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규모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이 엄청 커요. 새로 취득하는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배값이 뭐 1,000억, 뭐 그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이 너무 높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가액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뭐 보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커요. 이 규모의 경제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요율을 산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선박의 상태라든지 선박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출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선박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적하보험, 카고 인슈어런스, 화물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선박보험은 뭐 HMM이라든지 뭐 SM 라인이라든지 그런 선사들이 선주 혹은 선박의 운용회사들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공평해야 되죠. 보험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뭐 누구는 더 좋게 해주고 누구는 더 나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예, 그리고 충분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실컷 걷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았는데 아무리 그걸 이제 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퍼준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퍼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돼요.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커요. 그럼 회사 문 닫아야죠. 보험회사 뭐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줄줄이 삽할 거예요. 경영진들은 보험회사 경영진들은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율이 너무 과다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보험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보험료라는 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 그리고 보험료율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돼요. 보험의 어떤, 이게 대충 보험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 정도를 내겠구나. 이게 계산이 서야 되는 부분이지, 언제 들면은 보험료가 뭐 100만 원이었다. 언제 들면 15만 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게 되면, 좀 그 어떤 시장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쳐집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율 이거 단순해야 돼요. 체계도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쉽게 이용을 하고 영업을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영업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보험료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국제통상학부이고 뭐 이 기본적으로 물류와 무역 관련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영대에 소속해 있고 경영학 마인드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경영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변한다는 거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변했어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금리도 변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작년에 만원과 오늘의 만원과 5년 전의 만원과 10년 전의 만원은 가치가 다 달라요. 명목상으로는 지폐에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고 1000 숫자 4개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목상의 가치는 같으나 10년 전의 세종대왕님과 오늘날의 세종대왕님과 10년 후의 세종대왕님의 가치는 다르다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물가가 변동하고 인플레이션, 소위 좀 이제 고급 표현을 쓰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율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험료율을 산정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일단 기본적인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해상보험과 관련된 조건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하는 이 기본 스탠다드, 그거 기준으로 하는 거죠. WA, FPA, AR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죠. 신약관은 ICC-A, ICC-B, ICC-C. 이게 왜 기준이 되냐면 이 각 조건마다 협회 적하약관의 구약관, 신약관 이 각 조건에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요. 보험자가 여기까지 책임져 준다, 여기까지 책임져 준다, 그 이상 책임져 준다, 달라요. 보험자의 책임이나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보험료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해야 되겠죠. 보험자가 책임을 많이 져주는데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보험자가 책임을 적게 져주면 보험료가 싸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 조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 제품을 수송을 해요. 깨지기 쉽죠? 보험료 비싸게 받아야겠죠. 철강석, 돌덩어리, 아무리 체이고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파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싸져야겠죠. 그래서 어떤 화물이냐에 따라서 적하보험의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화물의 포장 상태 튼튼하고 부서지지 않을 그런 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벌크 화물, 그러니까 비포장 화물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화물을 어떻게 적부했느냐. 적부란 표현은 한자어이긴 한데, 적절한 곳에 화물을 위치했냐,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서 화물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 화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선박이냐. 배가 만들어진 지 한 30년 됐어요. 배가 만들어진 지 한 1년 됐어요. 그 차이 큽니다. 선박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사고 발생 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박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율의 산정이 기초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손해율. 요거는 보험회사의 영역이에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정도의 화물에 대해서 이런 루트로 뭐 이 정도 수송을 했을 때, 또 뭐 시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고 확률이 한 이 정도 되더라. 예, 그런 식을 바탕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기업의 노하우인 거죠. 노하우. 한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아마 내부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험 요율이 결정될 것이고, 한적 여부. 당연히 물품을 중간에 옮겨요. 운송 수단을 옮깁니다. 그러면 거기 물품을 양육해가지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뭐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절이나 구간이 길어요. 운송 구간이 엄청 길입니다. 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짧은 경우보다는 뭐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요율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업들이 피보험자에게 보험 요율을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보험 금액 나오고, 보험 금액이 약정이 되면, 기평가라고 쳤을 때 약정이 됐으면 뭐 그 과액에 따른 뭐 금액 나올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요율 산정해가지고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조금 내용을 끊어서 보험료 외에 이 피보험자들이 해야 되는 주요한 의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보험 계약 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